제가 저번 시간에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운동 외에도 이렇게 식단이나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디빌딩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리는 계란 스크램블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주 애용을 하고 보디빌더 분들도 아마 닭가슴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계란 스크램블이지 않나 싶습니다. 남성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보게 되면 체중 1kg당 0.8에서 1g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60kg은 60g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우리 운동하는 사람, 특히 근육을 키워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두세 배를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가령 체중 60kg은 두 배를 먹는다 그러면 거의 120g이 되겠죠. 아마 계란으로 따지면 한 17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계란으로만 하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닭가슴살 먹을 때도 있고, 또 다른 한 끼는 생선, 두부 이런 거로 대체를 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파우더 한 잔 정도로 해서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영양을 지속적으로 근육에다 공급해주고 근육이 성장할 수 있게끔 식사를 하는 거죠. 근육의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또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이런 식사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보디빌딩을 진심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운동과 식단을 비율로 따지자면 6대4나 7대3까지 정도로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전문가라면 아마 제 말에 거의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아마 보디빌딩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었던 월급 거의 먹는 것에다가 다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바로 도시락을 가져가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심 한 끼는 그냥 편안하게 일반 식사하시고, 자, 퇴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오후 3, 4시경 되겠죠. 만약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때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체육관 가서 운동하시고 저녁에 질 좋은 식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자, 토마토와 당근을 볶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에 볶아서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항산화 작용, 암 예방 이런 거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집에 양파가 있어서 그냥 양파도 좀 넣어서 볶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나갈 때 도시락 싸가려고 미리 닭가슴살을 삶아놨습니다. 자, 이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자, 라면, 김밥 드시면서 근육이 커질 거라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용법이나 용량만 지켜서 드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많지 않은데 과다하게 드시면 콩팥, 심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운동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보충제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계란 노른자까지 저는 다 요리를 해서 먹는데, 계란 노른자가 건강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설이 많죠. 그래서 개인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요리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휴일날 운동 뒤에 먹는 식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계란 스크램블과 함께 미역국에, 그리고 잡곡밥, 물김치와 함께 각종 야채를 조금 놔뒀는데, 밥 양을 보시게 되면 식당에서 주는 밥 한 공기보다 조금 적은 양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식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역국 대신에 된장국을 먹을 수도 있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김치나 김치 드셔도 되고, 나물 반찬은 아무거나 상관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나트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트렌드가 좀 틀려졌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또 짜게 드시면 안 되고, 자, 이런 식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식단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식단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을 좀 늘리고 몸짱이 되고 싶다면 단백질 섭취량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제가 가장 애용하는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단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바로 본인의 의지입니다. 운동과 함께 이런 식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근육을 키우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는 솔직히 밥만 먹어도 근육이 유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정말 타고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외에는 되도록이면 식단을 지켜주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식이섬유,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드시는 것만큼 야채를 드셔야만 각종 대장질환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닭가슴살만 먹고 일반 음식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휴일에는 음식을 직접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해서 먹지만, 일할 때는 일반 음식 식당에서 다 먹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삼겹살도 잘 구워 먹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운동한답시고 아니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 계란, 고구마 이런 것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클린한 식단을 1년 365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살 빼놓고 일반 식사하면 다시 살이 찌고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저처럼 일반 식사와 함께 클린한 식단을 좀 병행을 해가면서 하시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식이 질리지도 않고. 자, 오늘은 보디빌딩 식단과 함께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